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용량 자체가 충분치가 못하다라는 제한점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땐 필터가 굉장히 빨리 훼손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기청정기를 키신 상태에서 조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창문을 열고 환기 용량을 늘려서 오히려 공기를 자연환기에 의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리할 때는 잠시 공기청정기를 꺼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향초를 써서 냄새를 좀 빼야겠어. 공기청정기 말고도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향초와 방향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방향제나 탈취제에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것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험한 건데요. 특히 대기 중에 쉽게 기화하는 리모넨이라고 하는 레몬과 유사한 성분이 냄새가 나는 그런 성분을 탈취제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공기 중에 이 오존과 이 리모넨이 만나게 되면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라는 거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름알데하이드에 우리 몸이 자꾸 노출이 되면 피부 질환이라든지 기침, 구역질, 또 심하면 인후에 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일상 행동은 또 있습니다. 여보, 청소하게? 어. 여보, 내가 할게. 뭐 청소를 해. 역시 아내 사랑이 넘치는 영진 씨. 오빠 잠깐. 왜? 잠깐. 창문 열고 해야지. 여보, 우리 빗자루질 하는 게 아니잖아. 진공 청소기가 먼지를 싹 빨아들여. 걱정하지 마. 그래도 먼지가 엄청 날릴 텐데, 여보. 어디가 날려? 안 날려. 요런 먼지는 요런. 그렇게 하면 되지. 진공 청소기 있으니까. 청소를 시작한 영진 씨. 이번에는 문제가 없는 거겠죠? 안 됩니다. 이 창문을 열지 않고 이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수가.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했던 청소가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정말 그런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청소 전 평균 수준을 보이는 실내 공기. 그런데 청소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올라가는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할까요? 네, 청소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고 환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청소 순서만 잘 지키면 됩니다. 우선 청소에 앞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이때 마주보는 창문 양쪽을 열어 맞통풍을 할 경우 환기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보다 가볍고 눈에 보이지 않아 바닥보다는 천장이나 벽면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바닥 먼저 청소하기보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벽면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진공 청소기를 사용할 경우 배출구를 통해 나오는 바람 때문에 미세먼지가 퍼지기 쉬운데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청소기를 돌린 후 물걸레로 청소를 하면 더 좋습니다. 특히 물걸레로 닦기 전 분무기를 이용해 공기 중에 물을 뿌리면 공중에 떠 있는 먼지가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조리, 청소, 방향제 말고도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이산화탄소라고 한다면 자동차나 냉난방을 할 때만 나온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얘긴데 우리는 호흡할 때 산소는 들이마시고 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는 내뱉게 되는데요. 바로 이 호흡할 때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 중 하나인 것입니다.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700에서 1000ppm 사이이면 불쾌감이 느껴지고요. 1000에서 2000ppm 사이일 때의 경우에는 피로와 졸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컨디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2000ppm이 넘어가게 되면은 두통도 생기고 어깨 결림 등의 그런 통증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요. 3000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기증을 일으키는 등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상생활 속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쉽게 생성될까요?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밀폐된 33평형 아파트 거실에 성인 3명이 머무를 경우 단 2시간 만에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무려 2000ppm까지 치솟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족끼리 모여있기만 해도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긴데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이산화탄소를 의외로 아주 쉽게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나와서 쌓이는 이산화탄소는 사실 그 환기를 잘 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돈이라든지 그 외 또 각종 유해 물질 등도 우리가 환기만 잘 시킨다면 다 외부로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그 환기를 하는 행동만으로도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일 수 있고요.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어떻게 환기를 해야 할까요? 대체로 환기는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새벽과 밤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은데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이 좋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일일 3번, 10분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환기 후 물걸레질로 실내에 앉아있는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황사가 심한 봄철이나 냉난방 때문에 하루 종일 실내에 머무르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최근에는 공기청정기처럼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고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청정 환기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